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앞니 치료에 관한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이 앞니 때문에 많은 치료를 이미 받으셨고, 앞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되신 분이시고, 결국에는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앞니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앞니 치료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뼈 이식을 한번 이미 받았던 치아, 근데 일주일 전부터 붓고 피가 난다고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기존에 이미 많은 치료를 받으셨고, 이 치아 때문에 이미 고생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치아를 살려볼까 하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한 10년 전에 이미 뼈 이식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2,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데, 염증 제거만 하면서 이제 지내셨던 거죠.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 옆쪽 치아를 보면 이렇게 뿌리가 형태가 이제 뭔가 꽃갈콘 형태대로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이미 치아 뿌리에 뭔가 변형이 와 있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뼈 이식해 놓은 것들도 약간 부골식으로 떠다니는 상태였어요. 이 정도면은 실은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바로 이제 가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일단 살리는 치료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강하셔서 일단은 좀 치료를 해보기를 원하셔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로 했어요. 치아 살리는 치료를 할 때도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할지 치아 재식술을 할지 이 두 가지 치료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치아 자체가 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염증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편을 생각을 해보면 치아 재식술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를 발치를 했다가 뭔가 이 주변에 뭔가 치아를 잡아줄 뼈 자체가 너무 없어서 치아 재식술을 과연 했을 때 이 치아가 더 많이 흔들리고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뭐 염증이 100% 제거되지 않더라도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제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에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니까 지금 이런데 염증이 이미 있는 거고, 이쪽도 옆에 치아처럼 뭔가 뼈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지금 이미 녹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정도면 이제 치아 크랙은 없어서 일단은 염증 싹 긁어내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신경관 내에서 뭔가 이물질이나 세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식은단 절제술의 원칙적인 치료를 좀 진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고리식을 하고 차폐막을 넣은 후에 봉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보면 이쪽 뿌리 끝 쪽은 이제 염증이 제거하고 뼈 이식 해놓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쪽 앞쪽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조금 까맣게 보여서 불안했는데, 이제 환자분은 느끼셨을 때 이제 증상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6개월 후를 보면 역시나 이 치근단의 하방이랑 이 앞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께 이건 안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뽑고 임플란트로 진행을 한 경우인데요. 이미 뽑았을 때 보면은 이 치아 형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뿌리 형태의 변형이 와 있고, 그리고 염증도 일단 긁어냈고, 근데 이제 기존에 뼈 이식한 거를 완전히 긁어내느냐 마느냐인데, 이쪽은 이미 딱딱한 뼈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긁히는 만큼만 이제 긁어내고, 이 위쪽은 이제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바로 진행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 정도 녹아 있다 그러면 실은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병원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임플란트 뼈가 이렇게 내려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이 하방에다 심고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심미적인 결과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옆에 치아 자체를 깎는 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셨고, 이 치아를 어쨌든 더 이상 다른 치아는 앞니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다, 멀쩡한 치아를 깎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이제 임플란트를 최대한 예쁘게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발치 즉시 당일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뼈가 이제 좀 없는 경우들도 그래도 기다렸다 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치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이쪽에 ISQ 측정을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뼈이식 염증을 완전히 긁어냈기 때문에 뼈이식 해논제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잇몸 레벨도 지금 여기랑 완전히 대칭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여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생겼어 있다고 하면 수술 후에 앞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까지 잇몸뼈를 만들어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임플란트, 앞니 임플란트가 약간 반대편에 비해서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익스큐즈를 하셨기 때문에 앞니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드릴 수 있었던 케이스고, 이 환자분은 이제 더 이상 이 치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환자분께 그냥 처음부터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고생 안 하시고 바로 임플란트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뭔가 살리는 치료를 할 때까지 해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고 결국 임플란트까지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니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든지 이제 단계별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치아를 살리기 위한 치료를 해드리지만, 첫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니 쪽에 충치나 외상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첫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런 첫 치료가 시작부터 잘 되신 분들은 이제 길게 봤을 때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잘 쓸 수가 있는데, 한번 첫 치료가 잘못 되어진 분들은 계속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재치료를 하는데, 그 재치료를 할 때에도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때 뭔가 대충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그 치아는 결국엔 뽑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뭔가 첫 치료를 하실 때부터 뭔가 비용만으로 치과를 선택하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전문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뭔가 경험이 더 많은 선생님을 찾으시면 좀 더 첫 치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니 재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알림, 구독도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